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연일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 고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가 연일 쏟아졌던 관계로 전부터 준비해 오던 이슈인데요. 짧고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우리가 왜 의문을 갖는지, 무엇을 지켜보면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것 아니오? 우선 제가 이런 류의 사건을 접할 때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이런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일상에서도 사실 이것만 잘 따져보아도 거의 대부분은 결과가 보이죠. 여기에 정치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알려진 시기의 전후 관계를 보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유엔이 그래 말해.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고발이 최근 발생되었다는 것인데요. 대선 후보 임명 전 김웅 의원을 통해 언급되었고, 김웅 의원의 이익관계로 보면 유승민 후보 선거 캠프의 일원으로 상대방 후보를 밀어내는 작용을 하니 충분히 생뚱맞지 않은 등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횡설수설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꿨죠.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막상 해보니 내부 싸움이 되어 외부로 적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윤 후보를 경쟁 상대로 둔 여권과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맹공이 시작되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서 제보자에 관한 조심스러운 언급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공익위에 공익신고자로 등록되어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여 제보자가 명확히 밝혀지는 것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밝혀졌죠. 제보자가 조성은 씨로 나왔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린 정치계 사람이고 다른 선거 캠프에 있는데 한때 같이 있었고, 한마디로 피아 식별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죠. 김웅 의원이 횡설수설한 게 조금은 납득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보자가 밝혀지자 그 행보가 주목되었죠. 친문 성향을 띠고 있었죠.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사건의 흐름이 이어진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조력자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기 전 공익신고자로 판단을 한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와의 만남, 한동수 부장도 친여 성향이죠. 국정원장 박지원과는 각별한 사이로 이 국정원장이 지금 강력한 조력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반윤석열 성향이 아주 짙은 분이에요. 이런 게 알려지고 뉴스버스에서 찌라시성 보도,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로 등록하기 전 공익신고자 확정 단독 기사와 함께 신분 노출을 막은 게 정치 공작의 큰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 선언하기 바로 전 조성은을 만난 것도 사전 밑밥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이유가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편향된 만남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에 여당 입장은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 즉 윤 전 총장 최측근의 검찰권 사적 남용에 관한 이야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여론에서 발언한 조성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이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게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국정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 38층에 아주 전망이 좋은 고급 그런 호텔 한정식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수시로 본다고 하니까 그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만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국정원장이라는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거취 표명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조치를 했고요.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약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후 오늘 SNS 과정에도 이제 상세하게 서술을 했지만, 조성은 씨는 어제 SBS 인터뷰에서 무의식적으로 실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실토를 했다. 네. 본인은 관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다가 진실을 실토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들어도 이상하죠. 그러나 뭐 이런 류의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의 진위 여부는 증거가 나오면 죄를 받을 것이요, 경쟁자 측은 선거 전까지 이슈를 끌고 가면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방하는 내용의 프레임 전쟁을 하면 어떤 죄를 받는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되고 받은 돈을 다 반납하고 벌금이나 징역을 가는지, 매 선거 전 진위 여부가 가려질 시기가 늦거나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상대 측의 유권자들의 민심을 흔들기 좋은 이런 프레임 전쟁을 하는 것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황상의 내용들입니다. 뇌피셜인 거죠. 정황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건 맞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되 죄를 묻기 애매한 것들이라는 거죠.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진위 여부는 결국 흐지부지 보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분 미만의 짧은 소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한 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방보다는 본인이 잘한 것 그리고 잘할 것 등을 위주로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이미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된 지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 꾸준히 보아오면서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에 시간을 내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돈 몇 푼 쥐어준다고 뽑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청년수당 당연히 받겠죠. 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걸로 유용하게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느냐, 알바를 좀 더 뛰고 생활비에 보태느냐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적어도 그게 옳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줘야 정치인들 중 누군가는 이게 아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더 유용한 정책을 내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더 나은 정책이 오는 게 아님을.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손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 또래 주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아도 목소리 내면 뭐 달라지느냐 하고 오히려 한심하게 봅니다. 저를 비롯하여 주변 분들 참 반성해야 됩니다. 야, 끊었다 이 새끼고.